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현주님의 다시 사랑 2회차가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녀에게 말을 걸다.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한 영화 블라인드는 북유럽의 설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가 홀로 걷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 아득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눈밭을 뚜벅뚜벅 걸어서 오래된 성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소년 루벤이 사는 곳이었죠. 루벤은 조각상처럼 곱게 생겼지만 앞을 보지 못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날카롭고 난폭했죠. 상처는 마리아에게도 있었어요. 온 얼굴이 긁힌 자국이었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너무 못생겨서 꼴도 보기 싫다라며 어머니가 마리아의 얼굴을 거울에 들이박았어요. 부딪히며 깨진 거울의 파편이 얼굴에 박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었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고 동작에도 기품이 있었지만 성격은 뾰족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고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루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서자 나가라며 꽃병을 던졌죠. 마리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또 다쳐서 흉터가 생긴다고 해도 어차피 그다지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루벤이었습니다. 끄덕도 하지 않고 받아내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루벤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의연함에 끌렸고 그 다음엔 향기에 끌렸으며 그 이후엔 냉정함과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혹되었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루벤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몇 살인가요?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보면 마리아 또한 이미 루벤에게 끌리고 있었던가 봅니다. 실제로는 30이 훌쩍 넘었지만 20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루벤이 다시 묻자 마리아는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금발, 빨간 입술을 가졌다고 답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낳아준 엄마조차도 혐오하던 얼굴이었으니까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또래의 여자를 생각하며 루벤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성큼 다가서는 루벤을 마리아는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보고픈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루벤은 망설이던 눈 수술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루벤의 어머니도 동의합니다.
둘이 헤어지길 바랬으니까요. 둘의 관계가 못마땅했던 어머니는 마리아의 늙고 못생긴 얼굴을 보고 나면 루벤이 사랑을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루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시력을 회복한 다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흉측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마리아는 도망쳤던 겁니다. 루벤은 좌절했고 다시 난폭하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심지어 얼굴조차 모르는데 괴로워하던 루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긴 여행을 떠납니다. 온 세상을 떠돌며 마리아를 찾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득이 없었죠. 끝끝내 지쳐서 돌아온 고향.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을 두고 멀리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시내의 도서관에 들렀다가 루벤은 사서로 일하고 있던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루벤은 향기를 기억했어요. 익숙한 향기를 쫓아가며 루벤은 마리아의 이름을 외칩니다. 마리아는 숨고 도망쳤어요. 그녀를 쫓아가며 루벤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얼굴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니까 제발 피하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마리아는 루벤에게 돌아갔을까요? 영화의 끝은 모호합니다만 봄이었어요. 차가운 얼음의 땅이었던 루벤의 성에 봄이 찾아왔죠. 초록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가운데 루벤이 있었습니다. 한없이 행복한 듯 웃는 얼굴이었지만 실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스스로의 눈을 찔렀으니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자기 곁에 편안히 머물 수 있기를 바래서였겠죠. 아니면 그녀가 제발 돌아오길 바랬거나. 사랑이란 건 어차피 눈이 머는 행위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스스로 기꺼이 눈이 머는 일. 그러니 무엇이 걱정인가요? 조금 바보 같아도 예쁘고 바보 같아서 더 예뻐 보이는 것이 사랑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보여주세요. 왜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요? 눈이 머는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데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방황하며 놓치고 말 건가요? 걱정을 접고 사랑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진짜로 이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사랑이라는 건.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은 몇 주 전이었다. 추석 때 친구랑 같이 고향 가려고 기차표를 2장 예매했는데 친구가 근무를 하게 돼서 표가 한 장 남아. 혹시 아직 예매 안 했으면 같이 가지 않을래? 남자와 여자는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다. 사춘기가 찾아오자 좀 어색해지는 것 같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란히 합격을 하게 되면서 다시 가까워졌다. 캠퍼스 생활을 같이 하고 자주 함께였고 서로를 잘 알았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고백을 받거나 하면 여자는 가장 먼저 남자를 찾아왔다. 남자에게 여자는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참 좋은 친구였다. 친구가 맞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영화관에 갔다가 그녀를 보았다.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 며칠 전에 소개팅을 할 거라고 하더니 그 상대인 모양이었다. 평소였다면 성큼 다가가서 인사를 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다. 하필이면 같은 시간, 같은 영화라니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여자의 세 줄 뒤가 남자의 자리였다. 영화의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여자의 뒷모습만 보였다. 여자는 자꾸 웃었고 그때마다 옆 사람과 어깨가 스쳤는데 남자는 괜히 화가 났다. 밤에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역시나 같았다. 기분이 불편하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선배가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선배가 남자를 툭 치며 좀 솔직해지라고 했다. 기분이 더 복잡해져서 계속 여자를 외면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피할 수만은 없는 일. 남자는 고민이 됐다. 그때 여자가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추석에 기차를 타고 같이 고향에 가자는 문자. 연휴의 시작. 석 달 만에 여자를 만났다. 기차 안에 나란히 앉기는 했지만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차창 밖에 떠있는 커다란 달을 보며 여자가 말했다. 혹시 그거 알아?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보면서 산대. 달의 공전 주기랑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아서라나. 하여튼 간에 달의 저편은 볼 수가 없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또 침묵하는데 여자가 말을 이어갔다. 저기 연락이 안 되는 동안에 많이 생각했는데 너하고 나하고도 달이랑 같았던 것 같아. 한쪽 면만 보여주고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3달 동안 깨달은 것이 있어. 너에게 보여주지 않은 다른 면을 이제는 보여주고 싶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었다. 알지만 한 번 더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물었더니 여자는 심플하지만 용감하게 대답했다. 여자로 봐달라는 거야. 갑자기 마음과 머릿속이 환해졌으나 표정을 들키기 싫어 남자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보는 척했다. 유리창에 남자의 웃는 얼굴이 비쳐서 여자가 따라 웃고 있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 여자의 일기장. 낮이었는데 달이 떴다. 하얀 반달. 하늘은 비현실적으로 파란빛이었고 상대적으로 달은 더 창백했다.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있으니 친구가 다가와서 네가 아니었다면 달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을 거라고 말했다. 친구는 뜻없이 던진 이야기였으나 여자에게는 슬픈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지금 자꾸 셔터를 누르는 것은 나라도 저 달을 기억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라고 차마 여자는 말하지 못했다. 여자에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가서 닿을 수 없기에 매일 보는데도 그립다. 남자는 같은 회사 선배였다. 처음 출근하던 날에 남자를 보았다. 그날도 낫달이 떠 있었다. 어떤 징조처럼 말이다. 남자에게 여자는 낫달과 같았다. 한참이나 거기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없는 존재였다. 남자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다고 했다. 여자는 끼어드는 법을 몰라서 어릴 때 어머니께서 종종 이야기하셨다며 말을 이어갔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라. 결국은 네가 울게 된다. 남을 울게 하지 마라. 상처는 반드시 돌아온다. 여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왔으므로 그저 지켜보는 일 외에는 남자에 대해서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못했다. 그 덕분에 아픈 날이 많아졌다. 슬픔이 늘었다. 주인 잃은 강아지라든가 갈 곳 없는 고양이라던가 낮에 떠있는 달마저도 슬프게 느껴졌다. 외로운 마음 하나가 거기에 있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스쳐만 간다.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남자도 늘 스쳐갔다. 눈이 마주치면 웃기는 했지만 말이다. 여자는 최대한 감정을 숨겼다. 허락받지 않은 일방의 감정을 들키기에는 그것은 신뢰라고 생각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했다.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이라는 게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낫달 아래서 남자를 마주친 여자는 결국 울고 싶은 얼굴이 되어버렸다. 이게 다 낫달 때문이었다. 여자의 표정을 본 남자는 평소처럼 스쳐가지 않고 멈춰서더니 제법 선배다운 말투로 물었다. 시원한 거 하나 사줄까? 마침 퇴근길이었다. 차가운 커피를 건네며 남자는 대뜸 문제가 뭐냐고 물었다. 여자는 제법 용기를 내서 흔해 빠진 사랑 고민이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골치 아프게 하는 관계는 일찌감치 접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경험상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여자는 답하지 못했다. 접으려고 해도 접어지지 않아서 여자는 오랜 자신의 감정이 불편했었다. 노력해봐야 안 되는 것은 마음을 접는 일이었다. 침묵이 어색했던 것일까?
남자는 서둘러 다음 말을 이었다. 아닌 거 알면서 오랫동안 미련을 떨어봤지만 혼자가 되니 좋은 점도 꽤 많더라는 이야기. 마지막 말이 여자의 귓가를 여러 번 울렸다. 혼자가 되었다. 그가 혼자가 되어서 지금 내 앞에 있다. 여자가 웃자 남자는 다행이라는 듯 웃으면서 일어났다. 나와 보니 어느새 어둠. 달은 노랗고 예뻤다. 여자는 달을 보며 말했다. 오래전에 일본 소설가 하나가 쑥스러웠던지 I love you라는 말을 오늘 달이 참 밝네요라고 번역했대요. 남자는 귀엽다면서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늘 참 달이 밝네. 여자가 대답했다. 그러게요. 오늘 달이 참 밝으네요. 남자의 미소를, 함께 보던 노란 달을,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을 것을 여자는 알고 있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